한 해가 시작되면서 세웠던 결심들 얼마나 이루셨나요? 2013년을 떠나보내며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제일 후회되고 아쉬우신가요? 오늘은 함께 한 해를 뒤돌아보고 서로 다독여주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더 힘차고 새로운 하루, 한 해가 시작될 수 있게 말이죠. 미미와의 인연여행 2013년의 마지막 날, 오늘도 우리 함께 떠나볼까요? 좋은 음악을 찾고 계십니까? LP 소리는 어떠세요?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에서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과 추억을 간직해보세요. CD, LP, DVD 등을 항시 4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 포털 검색창에 뮤키를 검색하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PD님께서 수고했어 올해도로 들린다고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부터 수고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미와의 인연여행 큰 미미입니다. 어제 저와의 첫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보기와는 달리 좀 소심해서 사실 덕원님 공백을 제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리고 빈자리가 좀 많이 아쉬우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오늘 몇 분이나 들으실까, 많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응원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셔서 많은 힘을 얻고 신나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칭찬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덕원님이 또 어제 하루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새삼 느꼈고, 덕원님께서 화이팅 하라고 오늘도 그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요.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래도 덕원님의 빈자리지만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죠? 네, 오늘은 2013년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저는 작년 12월 31일 떠올려보면 정말 개인적으로 되게 큰 슬럼프를 겪고 있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많이 울기도 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인지. 그런데 올 한 해 그런 우여곡절들을 정말 많이 겪으면서 많이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재미있는 일도 있었고 큰 변화들을 좀 겪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조금은 성장하고 조금 해답이랄까, 힌트랄까 이런 것들을 얻은 듯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12월 31일. 오늘은 세상은 조금 어지럽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기분 좋은 연말이 된 것 같아서 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연말이신지 좀 궁금하네요. 오늘 미미와의 인연여행에서는 2013년을 떠나보내면서 아쉬웠던 이야기, 후회됐던 이야기, 그리고 저 참 잘했죠? 나 스스로에게 정말 상장을 주고 싶네요. 이렇게 칭찬받고 싶은 얘기 서로 나누면서 한 해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 지금 제가 부탁드렸던 이야기 많이 남겨주실 거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네, 오늘 출첵 시작해볼까요? 오늘 출첵은 뭔가 2013년에 그 반성회 혹은 칭찬회 시간, 다독여주고 힘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한번 출첵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추럴 파레트님, 야근의 연속에 예전에 함센 말대로 야근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말씀 덕으로 지금도 야근해요. 야근하시는군요. 31일에
오늘은 넘기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버스에서 응원합니다. 즐겨 들을게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뽀샤시 형님께서 너무 잘하셔요, 미미님. 목소리가 약간 떨리시네요. 아, 오늘 왠지 떨리네요. 네, 오늘 마지막, 또 2013년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아, 왠지 조금 약간 떨리는데요. 여러분 더 힘내라고 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풀어놓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천 달봉이님께서 2013년 마지막 날 저녁 먹으러 나갑니다. 뭘 드실까요? 국민TV 조합원과 함께라서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올해 3달이지만 함께해서 정말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마이클님께서 너무 칭찬이라서 읽기가 약간 창피한데요. 아주 새롭고 신선한 음성에 세련된 진행을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간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야생화 노루기꽃을 올려주신 관조님 성주에서 출첵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내추럴 파레트님 어제 못 들으셨군요. 예. 잼뱅이님께서 퇴근 중 출첵합니다. 2013년 마지막 날 잘 듣겠습니다. 아까 PD님께서 이분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하다고 탄핵발전소님, 미미 하트. 예, 제가 하트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셨죠? 네. 내가 좋아님 오늘은 오프닝부터 함께 한다고요. 예,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저도 늘 반갑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님. 네. 제가 중간중간 또 2013년에 반성회 혹은 칭찬회 여러분 스스로 상장을 주고 싶은 이야기들 네, 남겨주시면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인사를 좀 기다리면서 또 하나 전할 말씀이 있는데요. 네, 공지사항 같은 겁니다. 네, 그 윤덕원의 보편적인 노래에서 제가 계속 인사드렸고 그 윤보편 사랑해주셨던 청취자 여러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지금 또 어느 정도 그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요. 윤보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던 보편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었죠. 그 사이트에 대한 애정도 분명히 남다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거기에 이제 게시판에 글을 좀 남겼기 때문에 뭔가 없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아쉬운데 그 보편넷은 그대로 일단 유지가 된다고 들었고요. 덕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특집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제 보편넷을 어떻게 활용할까라고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 보편넷은 덕원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는 그대로 윤보편만의 공간으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PD님께서 판단을 하셨답니다. 네, 당연히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덕원님과 다시 만나는 날 보편넷은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미와의 인연 여행은 팟빵에 실시간 게시판으로 출첵하고 선곡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네, 출첵, 반성회, 칭찬의 시간 한번 두 번째로 가볼까요? 네. 샛별님께서 낯설은 진행 앵커 누구세요? 소개 한번 부탁해요. 네, 제가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소개를 못했네요. 이기용님께서 미미님에 대해서 궁금해요. 네. 그리고 지연 아빠님께서 미미님 첫방을 못 들었어요. 미미님 하트 좋아하신다길래 앞으로 이 시간이 기다려질 듯 하네요. 사탕합니다. 네, 저도 좋아합니다. 네. 소잡사님께서 네. 연말 너무 바빠서 출첵만 하고 갑니다. 네. 옥구슬님께서 13년 마지막 날 방송을 큰미미님이 하시네요. 국민TV 조합원들과 여신PD님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연하장을 써주셨네요. 네, 꼬부기 아빠님께서 너무 예쁜 너무 귀여운 새끼 고양이 사진을 올려주시면서 어제도 대박 포스 장렬 오늘도 기대 만땅 미미 시스터즈요 영원하라 예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감사드리고요. 저 소개를 잠깐 하자면 미미 시스터즈는 2명입니다. 저는 그 중에 반쪽이고요. 큰 미미라고 합니다. 보통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저고요. 어제도 사진들을 올려주셨는데 보통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저고요. 큰 미미입니다. 왜 큰 미미인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모든 것이 약간씩 다 큽니다. 제가 작은 미미님보다. 네, 그래서 큰 미미고요. 기본적으로는 가수고요. 그리고 장기하 얼굴들이라는 밴드에서 처음에 활동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때는 코러스와
예, 그 댄스를 담당하고 있었고 선글라스로 항상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저희의 본명이나 네, 뭔가 신상을 알지 못합니다. 약간 저렴한 신비주의라고나 할까요? 네, 그럼 다시 또 출첵으로 넘어가 볼게요. 모모님께서 아이쿠 조금 늦었어요 하셨어요. 예, 왜 안 오시나 했습니다. 네, 윤양님께서 저는 작년과 올해 열심히 돈 모아서 집 살 때 엄마에게 빌렸던 5천만 원 다 갚았어요. 우와, 많지 않은 월급 미친 듯이 모아서 빚 다 청산했답니다. 와, 정말 상장을 들고 싶네요. 이제 막 쓰고 살려고요. 그래도 막 쓰지는 마세요. 네, 그 좋은 일도 많이 하시겠죠, 윤양님. 이제 내게 상 줄래요. 막 선물 사줘야지. 예, 그 올해 연초에는 상 팍팍 주세요. 본인에게. 여행도 갔다 오시고요. 네, 그 엄마에게 빌렸던 5천만 원 다 갚으셨으니까 엄마랑 기념으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네, 그렇게 즐거운 연말 연시 보내시면 좋겠네요.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스스로에게 상을 주세요. 네, 다 갚았어 상 이런 거. 네. 소녀님께서 아이들이 방학해서 정신없는 하루였어요. 보편넷이 남아있게 되었다니 기쁘기도 하고 울적하기도 하네요. 2013년은 그 어느 해보다 빨리 지나간 느낌이에요. 국민TV 때문인가 봐요. 네. 날고 싶은 토끼님께서 그래도 남아서 다행이라고 답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네, 저도 올해 하반기에 국민TV 만나서 정말 더 빨리 시간이 지나간 느낌이에요. 네, 소녀님 보편넷에 글 남겨주시면 아마도 덕원님께서 가끔 들어가서 보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도 그 많은 분들이 정말 그리워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뭐 덕원님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그리고 예, 저도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룰루님께서 미미님 반갑습니다. 2013년 국민TV가 있어서 행복했고 윤보편 또 미미님이 함께 해주셔서 더 좋았습니다. 우리 조합원님들 사랑하고요. 2014년은 계획하시는 일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룰루님. 네, 계획하시는 일 꼭 다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시고요. 언제든지 건강하시고요. 네, 저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육봉달님께서 내일부터 도시가스비 5.9% 오른다네요. 택시 심야 할증도 20-30% 오르네요. 안 오르는 게 없네요. 봉급도 올라라. 6번 그룹 내년엔 꼭 망하시길. 네, 어떤 그룹이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울한 소식들이고, 네, 정말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그러네요. 하지만 뭔가 오르는 게, 긍정적으로 오르는 게 봉급처럼 또 뭔가 있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만이라도 예, 떨어뜨리지 말고 꼭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예, 저도 기원을 합니다. 무심703님, 미미님과 한쌤 생각나네요. 월말과 연말 마감 머리 아파요. 새해에는 다시 열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자! 모든 분들 화이팅! 이라고 남겨주셨어요. 무심703님, 네, 마감 머리 아프시죠? 네, 연초에도 뭔가 새로 시작하느라 머리가 조금 아프시더라도 긍정적인 열정,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아자! 하고 시작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밤하늘님께서 올 한 해는 정말 빨리 지나가 버리네요. 겨울과 겨울 사이에 뭔가 잠깐 다른 계절이 끼어 있었구나 하는 정도예요. 정말 그랬죠. 특히 가을이 정말 짧았죠. 내년은 훨씬 뚜렷한 기억이 남는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 예, 밤하늘님, 뭔가 뚜렷한 기억이 남도록 뭔가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굉장히 인상적인,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것들. 네, 뭔가 재미있는 일이 생기시면 예, 그런 일 계획하시게 되면 또 저희에게도 알려주세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유잉님께서 2013년의 마지막 날에 새벽 3시 23분이네요. 출첵. 고국의 송년 카운트다운에 맞추려고 깨어 있습니다. 아이고, 피곤하지 않으세요? 네, 저도 그 카운트다운 함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잉님께서 항상 화요일마다 정말 좋은 시 많이 올려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 화요일인데 뭔가 제가 오늘 시 한 수를 읽고 싶었으나 네, 내년에
그러니까 바로 내일 신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제가 시 한 수를 여러분께 올리면 어떨까 하고 오늘은 일단 아쉬운 마음을 접어놓았는데요. 네, 유익님도 혹시 새해에 관한 시 생각나시면 올려주시면 내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그 윤보편을 마감하고 그리고 올해와 내년, 그러니까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네요. 올해와 내년을 이어주는 2년인데요. 그 2년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로 미미와의 인연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과 저와의 인연, 그리고 미미의 어떤 다른 분들과의 인연, 그리고 2년간의 그 인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만나보는 그런 일주일이 될 예정이에요. 그 중에서 언젠가 윤보편 금요일에 미미 언니들에서 코너에서 저희가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미미의 주크박스에서, 미미 언니들의 확장판인 미미의 주크박스에서 가수 오니시 유카리 언니의 노래를 한 곡 더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지만 오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노래라서,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 검은 오토바이라는 노래예요. 오니시 유카리, 일본 분이신데요. 오사카의 소울 여제, 소울, 음악 소울이란 장르, 소울 여제라고 불리우는 분이기도 하죠. 벌써 활동하신 지 한 26년, 27년이 되시는 가수신데요. 아직도 정말 에너제틱하시고 전혀 나이가 느껴지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남산타워 같은 곳인 오사카의 통천각, 쯔텐각구 그 지하의 가요극장에서 매달 공연을 하셨는데 100회를 앞두고 너무 아쉽게도 바로 얼마 전에 극장 측의 문제로 12월 25일 100회 공연은 오사카의 다른 클럽으로 자리를 옮겨서 진행을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너무 아쉽지만 그렇게 100회까지 무사히 마치신 것에 정말 응원을 보내고 싶고, 그 100회 공연 축하 선물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선물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서해 가신데요. 여기서 처음 밝히는 건데 아버지께 부탁드려가지고 부채에다가 이 검은 오토바이의 가사를 써서 보내드렸어요, 언니께. 또 언니가 인증샷을 보내주시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이 언니는 정말 음악과 보컬 스타일이 정말 남성적이신데 일상에서 정말 섬세하고 여리신 천상 여자세요. 정말 미미에게 많은 언니들이 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정말 항상 모든 것을 배우고 있는 소중한 분인데요. 이 가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달려라 밤하늘의 유성처럼 만약 추억이 덤벼든다 해도 돌아보면 어제로 돌아가네. 만약 사냥꾼이 덤벼든다 해도, 만약 추억이 덤벼든다 해도 돌아보면 과거로 돌아가네. 라는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 노래인데요. 하늘을 보내는 마지막 날에 함께 듣고 달려가고 싶은 노래여서 미미의 주크박스로 불러내어 보았습니다. 어제 과거는 지나가는 거죠.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이 자꾸만 생각나서 힘든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힘든 분들께 이 또한 지나갈 거다. 그런 거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되새기면서 응원하고 싶은 노래입니다. 오니시 유카리의 검은 오토바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오늘 2부에서 미미의 인연들에서는 무대 공연 예술계, 어제는 영화계였죠? 무대 공연 예술계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예고드렸던 대로 오늘은 이자람의 사천가, 옥척가, 그리고 내 이름은 오동구, 연극 구름 등으로 알려주신 연극 연출가이신 나민우 님과 고백점프라는 매년 정기 공연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 현대무용가 이윤정 님을 모시려고 해요. 두 분께서는 미미와 함께 작업도 하셨었고, 그리고 두 분 간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작업들이 많은데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올해와 내년에 대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미미의 인연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연극 연출가 나민우님과
무용가 이윤정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청 신기하다, 라디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셀카 찍고 난리 나셨어요. 네. 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네, 이 두 분을 모시게 돼서 정말 너무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사진 올리시면 안 돼요. 맞아. 네. 각자 먼저, 미미와의 인연 여행 프로그램이거든요. 어제 시작을 했고, 이번 주 특집인데요. 네. 이 청취자분들께 한번 각자 소개 겸 인사를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연출하는 남인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굉장히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요. 201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 이 코너의 두 번째 특집. 제가 초대됐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네. 그리고 미미에게 감사드리고 별것 아닌 인연으로 이렇게 크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단한 인연들이죠. 저에게. 네. 네. 그러면 제가 미미를 어떻게 만나는지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예,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요. 그럼 또 있나요? 이윤정 님이 또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니까, 이윤정 님이 또 간단하게 소개와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춤추는 이윤정이고요. 춤을 만들고, 춤을 또 추고, 그리고 춤이 필요한 곳엔 언제든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미미 언니들이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2013년 마지막 날 무엇을 할지 좀 고민됐었는데 너무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야. 너무 말을 잘하네. 두 분이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는 순간 정말 분위기가 명랑해지면서 정말 행복한 2013년을 내 여자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윤정님께서 미미 언니들이라고 하셨는데요. 동생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그리고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와, 역시 저희가 연말에 검색상을 드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시생님께서 사진을 한 장 올려주셨는데 이윤정 님이라고 올려주셨는데 본인이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찍는 것도 능력이 있으세요, 이분은. 네, 멋진 사진을 어디서 구해오셨어요. 이윤정 무용가님이. 네, 이분이 맞아요. 고백 점프라는 작품을 안무하시고 직접 출연하신. 그리고 밑에 남인호님 사진. 네, 맞습니까, 본인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연출가 남인우님은 제가 알기로는 동명이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예쁜 사진도 많은데 실물보다 좀 못하네요, 이 사진이. 다행이다. 네, 두 분이 들어오시니까 확 갑자기 너무 분위기가 좋아져서 굉장히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스튜디오가. 먼저 제가 두 분을 초대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올해를 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가 지난 3월에 남인우 연출님과 이윤정 안무가님과 함께 작업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작업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줬고, 그리고 변화를 줬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를 이 두 분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미와의 인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들어볼까요? 두 분이 우리 미미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네. 너무 그 작업 얘기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떨리고 뭉클해지는 것이. 맞아, 우리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울지 마세요. 우시려 그러세요? 아니, 맞아. 저는 어떤 인연으로 만나냐면,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네. 학교 복도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죠. 예, 제가 놀러 갔다가 개인적으로. 네. 그러다가 잊고 있다가. 네. 제가 낭독 공연하는 날,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큰 미미를 알고 있었는데, 알고 계셨는데. 네. 이분이 이제 몰랐죠.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저렴한 신비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대부분 주위에 아주 친하게 막 계속 연락하는 분이 아니면 잘 몰라요. 그러게 그리고 평소에 그 모습과 이 모습이 굉장히, 그러니까 하여튼 전혀 눈치를 챌 수 없었어요, 저는. 예. 그랬는데, 제가 공연하는 날, 작은 미미와 함께 오셨었죠. 네.
근데 그때도 그분들인지 몰랐어요, 제가. 너무 이게 대명사가 많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미미 시스터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 3월달 작업을 시작하게 됐죠. 그때 저희가 그게 언제 만났죠? 한 1년 전에 만나서 그 작업 얘기를 네, 시작해서. 그렇죠. 네, 재작년 가을에. 그렇죠. 꼭꼭 씹어서 얘기했죠. 네. 꼭꼭 씹어서 아마 천천히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작업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작년에 했던 많은 작업들 중에. 네. 올해죠? 네, 올해. 아직 12시간 안 됐으니까. 그렇죠. 네. 미래지향적이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어떤 완결의 형태의 공연은 아니었지만. 네. 그걸 통해서 제가 모르는 세계의 사람들에 네. 대한 것을 들어볼 수 있었고, 또 미미라는 선글라스 뒤에 가려진 한 사람의, 평범한 한 사람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 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씩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또 미미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더불어서 이제 그때 왜 우리 잊혀진 시스터즈 선배님들 막 찾아다니면서 그날 그 윤복희 선배님하고 전화할 때 막 바들바들 떨고 저희 통화했었죠. 네, 통화했다가 막 소리 지르고 이랬던 모습들이 작은 미미님이 어찌나 맞아요. 그때 이제 단순히 미미 시스터즈와 인연뿐만 아니라 미미 시스터즈를 통해서 그 정말 시스터즈 예술계의 잊혀진 여성들 혹은 왜 여자들이 잊혀졌을까? 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그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난 3월에 두산 아트센터에서 이 두산 아트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시스터즈를 찾아서라는 저희가 실험을 한번 했었던 거죠. 맞아요. 네. 그때 이제 안무를 이윤정님께서 해주셨어요. 네. 네. 그때까지만 해도 미미 시스터즈는 율동을 스스로 하고 있었는데 뭔가 몸과 이제 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게 해주셔서 그 이후로도 그때 배웠던 그리고 그때 많이 함께 도와주셨던 그 안무들을 아주 잘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보는데요. 궁금하네요. 네. 그 작업에 이어서 고백 점프라는 작업까지 이제 매년 지금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작업 소개를 잠깐 들어볼까요? 저는 제 작업 잠깐 죄송해요. 제가 지금 왜 웃냐면요. 이윤정 선생님에다 메모를 하셨어요. 질문을 미미의 인연을 물어볼까봐 미미의 인연에 대해서 지금 막 접었는데 미미의 인연에 대해서 먼저 그럼 들어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준비하셨습니까? 네. 연출님? 네. 죄송합니다.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준비하신 거 해주셔야죠. 네. 큰미미를 어렸을 때 만났었죠. 그렇죠. 네. 굉장히 오래된 관계예요. 큰미미도 젊고 저도 젊었을 때. 네. 지금도 예쁘신데 그때 정말 예쁘셨어요. 세상에. 네. 까만 단발에. 그때 저도 되게 정신없었던 대학생이었던 걸로 기억나고, 그리고 큰미미도 어린 나이였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가득 찬 어떤 젊은 소녀 같은 느낌이었는데, 근데 포지션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친구는 도대체 저 에너지로 어떤 포지션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주 보는 거예요. 뒤풀이면 뒤풀이. 아니면 작업. 다 했죠. 그렇죠. 작업 준비 과정. 언제나 있는데 굉장히 빛이 나는 소녀로 기억이 났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서는 한 10여 년이 지났죠. 그러다가 남인 연출님이 누가 점심 초대로 잠깐 오신다고 해서 뵀는데 현지 씨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은 다른 분이었구나. 맞아. 그분 다른 분이고, 그 옆에 계셨던 다른 분이, 그분이 큰미미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너무 오랜만이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데서 만나냐. 그랬더니. 너무 반가웠죠. 네. 그러고서는 이제 밥을 허겁지겁 먹고, 그러고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것도 이제 두 번째 인연이었죠. 그쵸. 그리고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는 작업을 이제 같이 하게 되는 아주 직접적으로 작업한 게 처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굉장히 놀랬던 부분은 그냥 저는 TV에서나 봤던 이런 그냥 그런 모습만 알고 있었던 그
큰 미미나 작은 미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인간적인 어떤 이런 면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되게 소중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름에 저희가 작년 여름에 이제 작은 미미의 집에서 뭔가 나누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맞아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노래를 듣고 와서 얘기를 나누고요. 인형과 관련된 노래를 선곡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이윤정님께서 먼저 선곡해 오신 노래에 대해서 왜 이 노래를 선곡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 듣고 노래 들을게요. 이 노래는 참 들으면 들을수록 참 좋아하는 질리지 않는 음악 중에 하나인데요. 네. 어린 시절에 같이 지내던 어떤 한 언니가 남자친구에게 바람을 맞고 집에 와서는 계속 이 노래를 한 달 넘게 계속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못해 이 음악만 듣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세뇌당하셨군요. 네, 세뇌당했죠. 네. 일종의 세뇌인데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저 때가 접속이 나왔었던 때인가요? 네. 영화 접속에. 네, 맞아요. 한 97년도인가요? 헤어진 남자친구와 함께 접속을 봤을 수도 있겠네요. 네. 97년. 그렇죠. 그러고선 그분도 10여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났어요. 큰 미미하고 인연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언니만 보면 네. 이 음악이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잘 살고 계세요? 네, 집 가서 잘 지내고 다른 있더라고요. 남자친구랑?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가슴 따뜻해지는 음악이기도 하고요. 네. 요즘 또 날씨도 또 연말도 해서 네. 그 추운 날씨와 또 잘 어울리는 음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페일 블루 아이즈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루리드가 올해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네. 네. 그것과 더불어서 또 사연과 또 더불어서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몇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꼬부기 아빠님께서 사연을 듣고 감상해서 그런지 참 청순밖에 들리네요. 호일영님께서 페일블루 아이즈 정말 좋아하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네. 꼬부기 아빠님께서 사진을 또 한 장 올려주셨는데 목소리로만 상상하는 스튜디오 분위기 히히. 근데 남인우 연출님께서 이게 너구리예요, 개예요, 강아지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꼬부기 아빠님 이게 정확히 저희도 모르겠거든요. 어떤 사진인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귀엽다. 네, 제가 아까 두 분을 섭외한 이유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국민TV와 정말 잘 어울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든요. 예, 본인들도 아마 부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SNS에서 이분들의 포스팅을 보면 정말 국민TV와 참 걸맞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평소에 국민TV 알고 계셨나요? 두 분? 그럼요. 저희는 후원도 했어요. 길거리에서. 아, 정말요? 네네. 우와. 그때 한참 쩍부시 할 때 저희가 김조광수 감독님하고 김승환 우리 네네. 커플 결혼식 맞아, 결혼식 이번에 네. 연출하셨죠? 네, 중간에 똥통 던지는 바로 그 순간 제가 연출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연출을 똥통 던진 그렇죠, 연출을 그렇죠. 했다고. 네. 이거 오해가 있을 오해가 수 있어요. 있을 수 사고였고요. 있어요. 사고였고요. 맞아요. 네, 그 상황을 잘 연출해 주셨죠.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이은지 선생님은 거기 그 두 분의 안무를 또. 그러셨군요. 그 순간에 안무와 연출을 했는데 딱 그 순간에 아주 기가 막히게 네. 스파클이 튀겼죠. 잠깐 결혼식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그러면 같이 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조광수 선배님이 대학교 선배님이세요. 네. 근데 그때 김조광수 선배님은 다 아시다시피 엄청난 운동권 학생이었고, 저는 이제 그 영향을 받은 한참 아래 후배였죠. 네. 그리고 김조광수 감독님이 대학교 졸업을 9년인가 10년 만에 하셨거든요. 그 끝 언저리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알게 돼서 그때 굉장히 존경하고 어려운 선배님이셨고요. 제가 한때 시민방송 RTV에서 그때 이제 텔레비전이었죠. 그때 네. 어떤 문학
프로그램 하는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케이블. 예, 네. 2부에 게스트로 출연하셨는데 아. 그때만 해도 그냥 출연하시고 서로 인사하고 헤어지고 네. 별로 친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영화를 준비하시면서 감독님이 그 배우의 그 액팅 때문에 이제 제가 잠깐 만나서 얘기하면서 좀 친해졌고 네. 그때 이제 그 영화의 마지막 엔딩 네. 결혼식 엔딩 장면을 아. 안무를 또 제가 소개를 또 해드렸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인연이 됐다가 이제 이윤정님도. 아. 그래서 이 결혼식을 이제 같이 준비하기로 됐죠. 네, 그러셨군요. 정말 국민 TV와 가까운 게 맞군요. 제 눈이 맞았군요. 네. 아마 아까 전에 그 출연료 인적 사항을 쓰시면서 이 돈으로 조합원 가입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출연료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네, 국민 TV. 네, 출연료 주는 곳입니다. 출연료 주는 곳입니다. 네. 이윤정님 국민 TV에 대해서 평소에 좀 알고 계셨었나요? 라디오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네. 잘 몰랐어요. 네. 근데 네. 포스팅을 그렇게 막 남기셨어요? 네. 저는 사실은 잘 아는 것은 잘 없는데요. 네. 울분을 참지 못해서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지금 이 시국에 대해서 네. 그렇다고 제가 몸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사실은 몸으로 춤을 추고 몸으로 경영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겁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잘 알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또 전달해야겠다. 이런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네.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신다 오늘. 두 분 다 방송인 같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무대 공연 예술계 오늘 대표로 나오신 거거든요. 올해를 마감하면서. 네. 그래요? 제가 나름 어제는 영화계를 모셨고요. 아, 네. 막 그런 책임을 갖고 대표로 자세를 오신 건데요. 바로 안 문제겠네. 네. 이제 국민 TV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에 대한 결핍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정 언론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향하고 있는 방송인데 두 분은 이제 이 시대에 대한 결핍을 작품으로 또 드러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당연히 뭐 의도하거나 꼭 너무 전면에 드러내지 않더라도 분명히 묻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특히 남인우 연출님이 최근에 연출하셨던 그 작은 미미가 작곡을 했던 작품 연극 구름은 또 굉장히 그 정치적인 색깔이 강한 그런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국립극장에서 또 공연을 하셨잖아요. 국립극단에서 서울역 뒤에 있는 국립극단 극장에서 저희가 한번 소개도 해드렸었는데요. 그렇게 공연하시면서 에피소드랄까 그리고 국립극단과 정치적인 어떤 연극이 잘 맞았었나 어떤 문제는 없었나 그런 얘기 그리고 이윤정님도 같이 안무로 또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그 작품과 그리고 그 작품 세계에 대한 정치적인 부분과 연관해서 어떤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시는지 잠깐 얘기 들어볼까요? 네, 그렇죠. 제가 구름이라는 작품을 했는데 이 작품은 사실 그리스 희극이에요. 네. 그 아리스토파네스가 2500년 전에 썼던 희극인데 이거 국립극단에서 이제 2013년 하반기 라인업으로 이제 그 희극 3부작을 하겠다. 그리고 그 중에 구름을 이제 저에게 맡기면서 그 당시 국립극단 예술감독님이셨던 손진책 감독님이 젊은이들의 패기로 이 시대에 항변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봐라. 시원하게 해봐라. 시원하게 해라. 그 정말 시원하게 했습니다. 시원하게 했다가 아주 그냥 시원하게 두들겨 맞았죠. 아니 누가 두들겨 맞았어요? 국민 TV 아닌 곳들이죠. 국민 TV 아닌 모든 곳이. 근데 모든 곳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근데 물론 이제 저는 늘 예술이 정치적이 아닐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렇죠.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든 혹은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거하고 견해하고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쨌든 정치적 산물이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작품은 조금 더 구체적인 그 패러디들이라든가 아주 직접적인 이야기들이 은유적인 것이 많이 걷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편한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 계층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통쾌했고 어떤 분들은 불편하고 또 나와 같은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또 불편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또 현장 예술이라는 거는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에너지들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너무나 그렇죠. 충분히. 그리고 마치 너무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가 막 또 여기서 또
보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까지도 라이브로 막 있으니까.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완충하기 위해서 많은 그 좀 유쾌한 라이브 밴드나 이런 것들을 마치 뭐랄까, 마당극의 형식? 그 현대적 마당극의 형식을 네.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작품 만들면서 네. 사실 저보다는 그 앞에 개구리라는 작품이 네. 박근영 연출님. 네, 네. 이미 그냥 소위 신나게. 소위 일간 이런 얘기도 해도 되나요? 조선일보에서 신나게 두들겨 팼죠. 중앙일보. 아, 중앙일보였나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렇구나. 얘기해도 돼요. 아, 역시 국민TV 정말. 중앙일보에서 아주 일단 논란이 됐었죠. 논란이 됐고, 이제 일간 베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 검색 순위 1위 하면서 네, 뭐 1위 신상이 해서. 다 털리고, 네. 심지어 국립극단 안에서 네. 뭐, 이게 하도 이제 그 분들이 이제 전화를, 분들이. 윗분들이. 예, 아니요, 네. 이 분들이 막 전화도 하시고. 아, 그냥 말씀하세요. 아니, 어버이연합회 뭐 이런 데 아, 있잖아요. 예. 뭐 전화도 아, 하시고. 말씀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시원하게. 아우, 네. 속 시원하네. 네. 제가 막 전화도 하시고. 어버이연합 일베에서 아주 그냥 스토킹을 예. 하셨군요. 예, 엄청나게 막 하니까. 네. 심지어 뭐 공연을 못하게 오겠다, 뭐 이래서 뭐, 보호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할 정도로 그때 그 국립 연습하는 내내 네. 그 앞마당이 시끄러웠었어요. 예, 저는 그러니까 구름을 연습하고 있는 시기에 네. 같은 시리즈인 개구리, 박근영 연출의 개구리가 그 앞에 공연을 했는데 그 난리 북새통이 난 거군요. 그렇죠. 북새통 우리 극단 이름인데 네. 참 이게 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네. 그 역시 그리스의 희극의 아리스토파네스가 네. 썼던 그 것인데 네. 그 원래 원작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네, 네. 원작 지금 박근영 연출의 개구리는 네. 신부와 네. 동자승이 네. 지옥으로 이 시끄러운 시대를 구원해줄 사람을 찾아 떠나요. 거기서 네. 어떤 두 사람의 논쟁이 벌어지는데 네. 마치 이제 그 장면이 고 노무현 대통령과 네. 박정희 대통령의 서로 그쵸. 이제 논쟁을 네. 연상하게 하는 그런데 그런데 고 노무현 대통령을 연상하게 하는 분이 굉장히 네. 잘생긴 배우였어요. 그리고 잘생기셨어요. 네, 그리고 네. 박정희 대통령을 연상하게 하는 네. 분은 정말 봐도 좀 못됐다 할 정도로 막 그러니까 그렇게 그렸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그거를 이제 박근영 연출님한테 네.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냐. 글쎄 노무현 대통령이 뭘 잘못한지는 기억이 잘 안 나고 그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건 생각이 많이 나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굉장히 아주, 솔직하네요. 네, 워낙 솔직하시고 멋있는 분이시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구름은 정치적 견해는 사실 없는 작품이에요. 네. 그 상황은 많이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하고 너무 닮은 상황. 네. 예를 들면 굉장히 천민 자본주의죠. 돈밖에 모르는 상황. 네. 이 내용이 아버지가 네. 사람들한테 돈을 꿔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이 빚을 어떻게 하면 떼어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당시에 말빨을 가장 잘 세우게 해준다는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요. 소크라테스 학원에 찾아가죠. 네.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걸 말빨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말빨을 막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윤창중 대변인의 네. 이야기도, 패러디도 나오고, 네, 네. 또 아버지가, 이걸 빼먹는데 그 증인 선서 안 한다. 네. 뭐 이런 어이없는 이런 말들도 막 그 상황들이 툭툭툭툭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 잘 알아듣시는 분들은 막 웃어요. 재밌어 하시고. 근데 그게 잘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네. 저게 뭘까? 근데 뭔가 사람들은 재밌어 하고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예. 네. 그리고 그러다가 너무 자기는 나이가 들어서 안 되니까 이제 아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가기 싫다는 걸 억지로 이제 그 교육을 받아요. 네. 그러면서 정말 빚을 다 갚아요. 엄청난 말빨을 딱 세워가가지고. 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아버지를 때려요. 정말 두들겨 패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정말 이 방송 언어로 말할 수 없지만 이 나쁜 뭐 어쩌고 이놈아. 네. 어? 쌍두문자를. 욕을 막 하는 거죠. 육두문자를. 네, 그러면서 너 어떻게 아비를 때릴 수 있냐? 네. 왜 안 때리냐? 나는 말이 뭐든지 말이 되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썰을 막 풀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거기 코러스들이 그 말이 맞네. 이 아버지도. 그래서 결국엔 아버지가 네. 야, 이 말빨이라는 것이 이게 나의 욕심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소크라테스 학원에 불을 지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예. 굉장히 풍자적인. 풍자적이고 때론 직접적이죠. 거기 엄청난 멘토들이 막 나오거든요. 네. 멘토 대란이잖아요, 요즘. 아프니까 청춘이다. 자기는 아파봤냐고요. 보면 다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어디 네. 좋은 학교 다니지만 아프니까
그런 그 책을 쓰신 분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말이 마음에 안 드신다.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우리는 계속 비정규직이고 아파야 되나? 청춘들은? 네, 그거 아니죠. 네, 갑자기 흥분했네. 그런데 이제 국립극단에서 이런 작품을 한다는 거에 대한 논란이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작품 자체의 완성도를 떠나서 또 어떤 분들은 꼭 마음에 안 들면 작품의 완성도를 갖고 뭐라고 한다. 저도 사실 많이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네. 내가 정말 이상했나? 이 작품이? 그래서 혼자 막 울기도 많이 하고. 많이 힘드셨군요. 네,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뭐 초연이고, 뭐 다 잘할 수 있나? 좀 못할 수도 있지?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은 어차피 그리스 희극을 선택했고, 희극이 풍자와 해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패러디 윤창중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그런 것들을 접고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봤거든요. 대단하시다. 저는 근데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참 정확한 자기 얘기니까 또. 그래서 정확한 언론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공정언론 중요하다. 공정언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하튼, 그러면서 이제. 오늘 조합원 가입하셔야겠네요. 네, 오늘 출연료, 안타깝다. 그래서 좀 일단 받아보고 가입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흥분을 잠깐 가라앉히면서, 네, 남인우님께서 선곡해오신 곡 소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제가 평택 출신임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던. 평택 출신이시군요. 저는 내가가 평택인데. 아, 정말요? 네. 저는 이분이 평택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평택이 자랑스러워졌어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네, 남인우 연출님, 이 노래는 어떻게 선곡을 하게 되셨나요? 그냥, 저는 이번에 그 철도 파업, 이렇게 보면서. 92년도 사실 일종의, 뭐, 아시는 분도 다 아시겠지만, 대선 패배에 되게 이렇게 침울하고 막 힘든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92년에. 대학생은 아니었지만. 네. 이게 다 밝혀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조금만 파면 다 나와요. 아, 그렇구나. 하긴, 벌써 제 작품 포스터도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안 되겠다. 아니야. 네, 저 그때 대학생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막연하게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말라라고 하면서도 저 나르는 저 비둘기를 보아라 하는 게 다시 어떤 똥꼬에 힘을 딱 주는 어떤 힘을 주는 어떤 그런 노래. 정말 슬프죠. 슬픔에서 희망찬 느낌? 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이 상황을 위로해주는 느낌? 그래, 맞아.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느낌.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 겨울에 이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에서 저와 또 여기 국민TV 라디오 방송 듣는 모든 청취자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선곡했습니다. 네, 정말 좋네요. 올해의 마지막 날에 듣고 우리가 뭔가 스스로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나 싶네요. 네. 이은정 안무가님 너무 조용하신데요, 아까부터. 남인우 주임이 말씀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이분이 방송인이시라서 그래요. 네. 연극인이 아니고. 얼마나 진행을 잘 하시는지. 네. 하지만 뭐. 앞으로 저한테 꼭 이거 뭐라 그러나? 섭외가 좀 들어왔으면. 안 되나? 네. 국민TV에서 섭외 갈지도 모르겠네요. 네. TV 방송도 개국 한다고 하니까요. 네, 이은정 님도 같이 어떻게 섭외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번 어필을 한번 해볼까요? 네. TV 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얼굴이 좀 되시니까, 몸이 되시니까. 몸이 되시니까. 저는 얼굴이 안 되기 때문에. 춤방송 괜찮네요. 괜찮을 것 같네요. 엄청 대중적으로. 네, 말보단 춤이 좀 날 것 같아요. 몸으로 하는 거에 더 자신이 당연히 있으시겠고. 네. 이은정, 제가 어제 PD님이 어떻게 무용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죠? 말씀드려야 되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시나요? 전 그냥 춤추는 이윤정이라고. 춤추는 이윤정. 네. 춤추는 언니군요. 네, 춤추는 이제 언니죠. 이모인가요? 춤추는 이모는 좀 그렇다. 네, 춤추는 언니. 네. 춤추는 여동생? 춤추는 언니로 할까요? 네, 춤추는 언니 이윤정님. 계속해서 여러 안무 작품도 계속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스스로 본인의 어떤 가수로 치면 앨범 같은, 독집 앨범 같은 그런 작업도 계속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주로 어떤 작업 하셨는지, 그리고 작년, 올해 꾸준하게 작업하시고 계신 작품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솔로 작업을
이제 동무라고 하죠. 네. 혼자 추는 춤을 이제 오랫동안 췄었는데요. 네. 좀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혼자 자기를 책임질 때까지 한번 춤을 춰보자.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섭외해서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네. 꿈이 있었어요. 이제 어리석은 꿈이었죠. 몇 살 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가 20대 중후반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네. 나 하나도 책임 못 지는데 내가 사람들을 불러서 무슨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은 저를 책임지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사실을 그렇죠. 몇 해 전에 알았어요. 빨리 아셨네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을 삽질을 했죠. 그야말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춤을 그만둬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여러 번 했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어려운 혼자 나를 책임지는 이 일을 네. 나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관계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이 일을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가장 괴롭게 하는 지점이 어떤 거였어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아. 지점들이 이제 오거든요. 솔로 작업을 무용은 하면. 굉장히 또 추상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더 그쵸.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누가 연습실에서 계속 저를 지켜봐 주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제 스스로 너무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지점에서 네. 그거를 파고들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랬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춤을 추게 됐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네. 더불어서 사는 게 사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그때 했었어요. 네. 내가 모자라는 부분은 누가 나를 채워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다시 춤이 좀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 시점부터 이제 춤은 이제 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는 듯한 느낌이 이제 살짝 들면서 네. 그럼 어떻게 하지? 외로운데. 그렇다고 좋은 백이 있어서 또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서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춤을 계속 출 수 있을까 생각을 네. 하다가 나 혼자 하자. 나 혼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주 이제 좀 자신이 생긴 거군요. 내 자신보다는 이제 독도 조금 생겼고 이러면서 이제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쵸? 네. 깡으로. 다시 한번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뭐 지원금도 없고 이런 것도 참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아주 어리석은 생각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 저금을 하자 이러면서 아주 귀여운 생각을 했죠. 30대 말에.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생각을 했는지 돈이 하나도 안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원 크죠. 네, 무슨 버는 돈이 예술가가 네. 독립 예술가가 버는 돈이 네. 거기서 거기인데 참 귀여운 생각으로 했었는데 네. 그거 이제 옆에 있던 우리 남인 연출님이 어느 네. 날 너는 요즘 뭐 하고 지내냐 네. 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으로 지냅니다. 그러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저를 네. 아주 응원해 주셨었거든요. 남인현 출님은 연극계에서 재벌로 불리우시잖아요. 네. 한 달에 30만 원 벌기 어려워. 버는 게 아니라 조합원 모으는 얼마나 거죠. 내시려고. 조금하기 어렵구나. 네. 저 연극계 재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독립무용가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30만 원 저금하기 어려웠는데. 연극계도 힘들어요. 네. 네,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지원금 없이 배를 골무며, 네. 그러면 작업을 한번 올려보자. 오. 연출님이 옆에서 그러면 너의 춤을 내가 그러면 봐주겠다. 지켜봐주는 사람이 생긴 거군요. 그쵸. 그래서 든든한 이제 친구가 생긴 거죠. 그야말로. 친구이자 작업 동료이자. 그렇죠. 네. 작업 가족 마음에 같은. 맞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여곡절 속에 네. 공연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작년인가요? 네, 작년에 고백점프라는 공연이었고요. 네. 뭐 돈이 없는 걸 뻔히 알고 네. 냄새 맡고 온 독립 예술가들이 너 돈 없어? 그래 나도 없어.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네. 도와줬죠 정말. 많은 분들이. 네, 많은 분들이 뭐 무대부터 시작해서 뭐 영상, 뭐 의상, 네. 모든 다들 분들이. 무일푼으로 네. 공연을 도와주셔서 네. 저도 무일푼으로 가서 또 다시 그렇죠. 또 도와드렸습니다. 품앗이죠. 예, 네. 기브앤테이크 예술 분명합니다. 품앗이. 또. 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1시간 동안 혼자 솔로 공연을 했어요. 1시간 동안 혼자 네. 아이고야. 서 있는 것도 춤이죠. 네, 그럼요. 네. 좀 힘들면 서 있기도 하셨겠죠. 예. 서 있었죠, 물론.
웃으면서 네. 써 있었고 그 작품의 이야기는 어쨌든 제가 십시일반 모아서 같이 올렸던 독립예술가가 곁에 있었던 것처럼 네. 저한테도 저 안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욕망들과 그 다음에 그 스스로를 격려했던 응원들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1시간짜리 작업을 좀 만들었고요. 네. 거기에는 뭐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묻어 있었었거든요. 근데 네.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네. 굳은 의지를 가지고 네. 작업을 만들었고요. 그 네. 안에는 뭐 기미춤도 있었고요. 기미. 네. 아, 기미, 솟아오르는 기미. 네. 기부의 기미. 30대 말 그 여인네의 얼굴을 늙어감에 보던, 대한 네. 이야기군요. 삶을 이제 받아들이는 이야기들, 뭐 기미침, 네. 그다음에 뭐. 네 금연춤, 금연춤. 방바닥춤, 네. 아, 영상춤, 뭐 제목만 들어도 뭐 감이 팍팍 오네요. 네, 어떤 이런 것들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풀었다면 그런 것들 고백하는 춤이었나요? 네, 고백해서 이제 점프를 한번 해보자, 아. 이제 좀 털어버리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한번 좀 힘을 받고 네. 또 운이 좋게 그 공연을 통해서 이제 지원금을 받게 됐어요. 와, 정말. 나랏돈을 이제 받게 됐죠. 네. 아, 나랏돈 팍팍 써줘야 돼요. 아유. 요즘 같은 때 또. 그렇죠. 또 남들은 잘도 받는 나랏돈을 받기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좀 많은 예술가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저 같은 또 독립예술가 많이 있으니까 네. 또 나눠서 쓰는 경쟁해서. 그렇죠. 경쟁해서 한번 됐는데요. 네. 그래서 올해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네. 조금 고개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면서 네. 그 안에 저를 또 발견하면서 네. 관계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소한 공간이라는 네. 주제를 가지고 네. 트리오 작업을 아. 드디어 다른 분들과 함께 그렇군요. 했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네. 그게 올해 네. 작업인 거죠? 뭐 두 이야기 다 아주 인간 본질적인 네. 근본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네. 어쨌든 뭐 전방 1m 아주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얘기할 때는 1m 전방 안에 누군가가 자기의 공간을 침입했을 때 불편함 이런 거는 여러 가지 그 공간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심리적인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차의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 현실들 그런 이야기들이 묻어있는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뭐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엉켜서 사는 현대인들의 이야기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이 작품 자체가 이윤정 안무가님의 어떤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 느껴지네요. 당연히 그렇겠죠.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년도에 뭐 또 준비를 계속 연작으로 작품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네, 연작보다는 네. 그런 취지가 있어요. 1년에 11월엔 무조건 이윤정이 뭐라도 한다. 여러분, 내년 12월 11개월 남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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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취지에서 11월에는 무엇이든 한다. 네. 무라도 자르자라는 그런 심보로 이제 물을 자를 수도 있겠네요. 네. 공연 준비하고요. 네. 또 하나는 공연들이 보통 이제 한 번 공연을 하고 나면 네. 세상에 사라지잖아요. 이 그렇죠. 무용 무대 공연이란 예술, 그렇죠. 그렇죠. 무대 예술이라는 것이 계속 그것을 뭐 DVD를 통해서 뭐 비디오를 통해서 계속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날 봐도 그게 아니죠. 그렇죠. 네. 현장감이 많이 살아있어야 떨어지기 하는 때문에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죽어 있는 작업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자. 그래서 사소한 요번에도 사소한 공간 하나 네. 그늘의 수주다라는 예전 7년 전에 했었던 솔로를 다시 네. 태어나게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내년에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네. 죽어 있는 공연 하나랑 그다음에 신작을 발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저도 정말 부지런한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이윤정 안무가님께서 정말 이렇게 부지런하게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계속해서 작업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닮고 싶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네. 네. 그 남인우님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하게 작품을 하시는 걸로 유명하세요. 미미 시스터즈랑 하는 그런 음악과 관련된 작업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사실 정말 많이 알려진 작품은 이자람 씨와 함께 작업하셨던 그 창극 사천가 그리고 억척가. 이 두 작품은 지금 표가 없어서 못 본다면서요? 네.
죄송합니다. 저 연극계 네. 재벌 맞습니다. 네. 잠깐만. 근데 네. 이거 하나 네. 소개해도 돼요? 꼬부기 네. 아빠님이 네, 네. 제 목소리가 옛날 고전문학 선생님 스타일이랑 무지 닮았다고 그랬는데 저 고등학교 선생님 했던 것 같은데 고전문학. 아, 진짜요? 네, 이분 숙제 많이 안 하셨던 기억나요? 아, 꼴통 그렇다네요. 그분 맞죠? 농담이시죠? 아니 농담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사람 씨와 함께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청소년극, 아동 청소년극을 또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지금 이윤정 안무가님의 그늘에서 추다, 예, 올해 작업하셨던 작품 포스터도 올라왔네요. 예. 그런데 이제 남인우 연출가님 작품의 사천가 억척가, 그리고 국립창극단에서 했던 내 이름은 오동구 네네. 같은 작품, 이제 아동 청소년극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시고 작업하시면서 또 국민TV 지금 미미와의 2년 여행에서 많은 분들이 또 학부모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어떤 그 청소년들과의 경험담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간단하게 저는 여기 국민TV니까 얘기하는데요. 네. 어린이 청소년 연극이나 이 예술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대학 때는 그냥 네. 데모만 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선배님이 네. 정말 요즘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네. 어린이들부터 교육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거기로 가라. 그래서 네.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맞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네. 한편으로.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래요?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바뀌었고요. 특히 저는 중학교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친구였어요. 제 네. 스스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화도 많았고 스스로가 네, 그런 화도 아이였군요. 지금도 화도 많지만 다 막 때려부시고 싶고 저는 아빠하고 굉장히 저항적인 분이에요. 네, 그리고 아버지 가족 사진 저희 집에 아직도 우리 아버지가 그걸 들고 다니는데 네. 가족 사진에서 아버지 눈 알만 이렇게 파가지고 아빠하고 엄청 사이가 안 좋았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엄청 좋죠. 다행이네요. 네. 눈 어디 갔나? 아버지 그 가끔 보여주세요. 야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연극을 공부하겠다고 정말 결심했던 건 네. 99년 8년도에 네. 99년도쯤에 서부지청 보호감찰 받는 친구들하고 제가 동부지청 네. 보호감찰소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어떤 섬에 워크숍을 간 적이 있어요. 청소년들과. 네. 네. 그때 이제 제 어린 시절 친구와 저의 모습을 본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제가 이걸 해야겠다. 그리고 네. 그렇게 청소년 범죄를 또 바탕으로 만든 또 작업도 있었죠. 국립극단에서 소년이 그랬다라는 작품도 했었는데 네, 그렇죠. 이제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생각은 네. 이것은 어린이 청소년의 문제로 해결될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네. 문제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가만히 보면 문제 학부모, 문제 학교예요. 네. 근데 그것을 이 청소년들에게만 이렇게 한다는 것 이것도 좀 그리고 또 청소년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사춘기라는 특권을 정말 남용하고 있는 책임감 없이 써요. 청소년은 실험해볼 수 있는 특권의 시기거든요. 이거를 네. 사회가 네. 실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줘야 하고 네. 또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은 이것을 가지고 정말 실험하고 부딪혀 봐야 되는데 네. 실제로 그런 공간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실험은 못하고 그냥 남들 때리거나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네. 감정적이든 육체적이든. 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저도 모르겠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요.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들은 변해요. 그렇죠. 네. 끊임없이 변하죠. 변해요. 그리고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들하고 예를 들면 청소년 때 막 뭔가 문제가 많았어요. 걔 인생이 쪽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제 친구들 중학교 때 퇴학당하고 그때 애 낳은 애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 엄청 잘 살아요. 네. 정말 멋있게 살아요. 네.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네. 그렇고요. 이게 여기서 끝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맞아요. 끊임없이 그러나 끊임없이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를 계속 학부모도 자극해야 되고. 근데 사실 중2 제 머리 못 깎아요. 내 자식만 보면 승질이 나요. 막 울분이 나요. 그래서 말이 이게 자꾸 좋게 안 나와요. 네. 그럴 때는 주변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네, 주변 전문가가 중요하군요. 전문가가 없으시면 남인우 연출님한테 연락을 하면 되겠군요. 네, 제 공연을 좀 많이 네, 남인우 연출님과 이은정 안무가님의 공연에서 또 어떤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두 분은 올해 2013년 한 해 동안 아쉬웠던 점, 그리고 뭔가 내가 이것만은 정말 잘했다, 내가 스스로 상장을 주고 싶다, 이런 칭찬할 만한 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네요. 네. 갑자기 하시면서, 예. 굉장히 말을 많이 했다가 네. 그냥 한 방에 옳히는데요, 지금. 네, 미리 제가 이런 질문 하겠다고 말씀을 안 드려서 당황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요. 네. 어떠셨어요, 올 한 해? 이윤정 선생님.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칭찬 한마디. 저는 정말 잘 참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잘 견뎌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박수를 스스로 쳐주고 싶어요. 제가 뭐 커다랗게 잘하거나 아니면 커다랗게 못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로 갈 수 있게 그리고 또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잘 참고 견뎠던 거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와. 네. 남인우 연출님. 저는 올해 잘 참지 못한 게 남인우 연출님이 성격이 좀 급하세요. 조금 급하죠. 네. 내년에는 좀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올해 저한테 칭찬을 하고 싶은 것은요. 좀 뚝심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올해 제가 그러니까 뭐 아까 구름 얘기를 잠깐 하면 제 작품은 관심을 받거나 아니면 주로 그냥 보편적으로 칭찬을 받거나였는데 이렇게 극과 극인 어떤 이야기가 나온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것을 견뎌내는 것을 했고 또 제가 올해는 많이 오만했어요. 근데 그 오만함의 성과도 있었고 반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한 해였고 그리고 저한테 올해 정말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싶었던 건 국립창극단에서 오동구 작품을 했다는 건 저는 그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국립극장에서 국립창극단 그 보수적인 창극단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예술가로서 정말 두 분 멋진 일을 해내셨고 그리고 이 두 분이 정말 사회의 그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앞으로도 꺼내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도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마지막으로 국민TV 그 미미와의 인연 여행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덕담 한마디 2014년 덕담 한마디 들으면서 인사를 나눌까 해요. 덕담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먼저 이윤정 안무가님. 네. 내년에도 적당히 아프시고 적당히 좀 괴로우시고 그러면서 건강한 한 해를 맞이하시고 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좋은 말. 네. 재밌게 살도록 재밌게 서로 응원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럼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들께 상장을 제가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 올려주신 댓글 중에 몇 분께 상장을 함께, 그리고 지난번 소녀님, 모모님, 시생님께도 상장을 함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박성재 PD님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내일은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에요. 만화계의 두 분을 모실 예정인데요. 이종규 만화가님, 그 대작이라는 만화로 유명하신 이종규 만화가님, 그리고 닥터 프로스트라는 웹툰으로 유명하신 이종범 작가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재미있는 시간 새해 첫날 신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마지막 날 함께한 미미와의 인연여행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소중한 인연과 함께하는 밤 되시고요. 여러분 내년에도 함께 떠나실 거죠?